40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DNA. 이 유전자가 전사되어 합성된 RNA 염기 서열을 쓰래. 이와 같이 RNA 염기 서열을 쓴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RNA 염기 서열 쓰는 것까지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쓴 이유, 그 생각을 적는 거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어휘력을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오케이. 자, 한번 더 같이 풀어봅시다. 그림을 그리진 않을게요. 쉬우니까. 유전자가 전사될 때는 DNA에 있는 염기 서열, 그 유전 정보가 RNA로 옮겨오는 거지. DNA든 RNA든 둘 다 핵산이에요. 그죠?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릭 애시드, RNA는 리보 뉴클릭 애시드. 그러니까 둘 다 뉴클릭 애시드 핵산이란 말이에요. 이 핵산을 구성하는 거는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부르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물질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모형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그지?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결합한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핵산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세는 67페이지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책을 살펴보기 바라고.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말했던 것처럼 염기를 가져요. 그런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당에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온다 했죠.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된다. 이때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를 A, T, C, G 총 4가지를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르게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당에 리보스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RNA 이름이 리보 뉴클릭 애시드인 것처럼 그 이유야. 오케이. 그래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염기가 DNA와는 거의 같지만 한 가지 다르죠. A, U, C, G가 온다 했어요. 이 4가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쓰기는 쉽겠지. 자, A 반대편에는 U가 와야 되죠. 또 U가 오겠고, A니까. T 반대편에는 A 반대편엔 U, C 반대편엔 G, G, C, G, C, A, U, G, C, T, A, C, G, G, C, C, G, G, U. 자, 맞는지 볼까요? U, U, A, U, G, C, C, U, C, A, G, C, G, G, U. 오케이. 다 맞네요. 자, 염기 서열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 하지만 이와 같이 RNA 염기 서열을 쓴 까닭을 잘 설명해야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까닭. 핵산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DNA와 RNA 둘 다 핵산, 이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염기는 서로 어떤 결합을 하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먼저 깔아주고, 그래야 A 반대편에 U가 온다. 이 내용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죠. 여기는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전사 과정에서 DNA에 존재하는 염기인 T, 타이민,
대신 유라실 유가 A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C와 G, 그러니까 사이토신과 구아닌이죠. C와 G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결합함으로 RNA 염기 서열이 위와 같이 전사된다. 자, 뭐 일단 내 내피셜로 이렇게 써봤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간 것 같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염기는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전사 과정에서 DNA에 존재하는 염기인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A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C와 G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므로 RNA 염기 서열이 위와 같이 전사된다. 깔끔하죠? 자, 적을 친구들은 일시정지해놓고 적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40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내 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 내 정보 흐름.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이고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이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RNA에 있는 염기 3개를 묶어서 우리가 염기 3개를 한 쌍으로 묶은 이것은 뭐라 부른다 했죠? 그래요. 기억은 코돈이야. DNA에 있는 염기 3개, 전사되기 전에 DNA에 있는 이 유전 정보, 이거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했죠. 기억은 3염기 조합의 땡, 코돈이죠. RNA에 있는 거니까, 그지? DNA 염기 아데닌은 RNA 염기인 타이민으로 전사된다. 이게 맞다면은 RNA의 염기가 ATCG, DNA도 ATCG 같다는 소리인데 아니죠. 여기는 T 대신 U가 온다 했지. 금방 우리 저기 405번 문제 풀이할 때 까닭에 똑같이 적었었죠. DNA에 존재하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A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땡. 답은 3번일 텐데 이것도 봅시다. DNA 염기 서열에 따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결정된다. 맞아요. 이 코드는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야. UGG. 암호화 되지 않았으니까 암호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여튼 코드라는 코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니까 암호라고 표현합시다. UGG, 우리 눈엔 그냥 무의미한 알파벳의 연속으로 보이는 이 코돈이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돈은 DNA의 정보, DNA의 3염기 조합으로부터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에 A가 오니까 여기에 U가 올 수 있고, 여기에 C가 오니까 G, C가 오니까 G. 똑같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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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C, C, G가 오니까 G, G, C가 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달라진다면 여기도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이 곧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서열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죠. 맞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RNA가 온다 해도 맞는 내용이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문제. 4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의 분해와 관련된 실험이래요. 시험관 A부터 C에 과산화수소를 20ml씩 넣는데 똑똑똑 넣고 시험관 B에는 생간을, 시험관 C에는 감자 조각을 넣었대. 자, 이거는 아무 조작도 안 해줬으니까 여기는 대주군이고 두 가지가 실험군이 되겠죠? 좋아요. 거품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였더니
시험관 B와 C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발생했대요. A에는 뭐 변화가 없는지 서술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A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적어주면 더 좋겠네. 오케이. 문제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생강과 감자 조각에는 모두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자, 이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 이름이 뭐였죠? 5글자? 카탈레이스라 했지.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해가지고 물과 산소로 구체적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적으면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은 H2O2, 물의 분자식은 H2O, 산소는 O2.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둘 붙여주면 되겠네. 왼쪽에도 수소 4개, 4개, 왼쪽에 산소 4개, 둘 4개죠. 오케이, 맞아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이 반응을 여기 카탈레이스가 개입을 해가지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서 반응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했단 말은 물과 산소가 풍부하게 빠르게 발생한다는 얘기고 뽀글뽀글 산소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물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생강과 감자 조각에는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옳은 추론이에요. 니은 거품이 발생하는 시험관 B의 입구에 꺼져가는 불씨를 대어보면 불꽃이 살아난다. 꺼져가는 불씨를 대어보면 불꽃이 살아난다라는 거는 산소를 유추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오케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하죠. 맞아요. 자,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기체 3대장. 이산화탄소, 산소, 수소. 이거를 불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걸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불꽃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에 불꽃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 다음에 산소. 불꽃이란 말은 어떤 물질이 연소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연소의 3요소가 산소,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지. 오케이.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가지인 중요한 산소, 이게 더 많아졌대. 그럼 더 잘 타겠지. 오케이. 뭐 밝게 탄다. 또는 뭐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으니까 뭐 되살아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소는 수소폭탄 들어봤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뻥 터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뭐 폭발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수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요거 알아야 돼. 요거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테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상식. 디귿. 반응이 끝난 시험관 C에 과산화수소 5ml를 첨가해도 거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효소의 특징 2번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선지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효소의 특징 2번. 효소는 깔끔하게 적어볼게.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변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2번 특징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지. 반응이 끝난 시험관 C, 그러니까 모든 과산화수소가 분해된 이 시험관 안에 과산화수소를 더 넣으면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해 주었던 카탈레이스는 반응 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또 사용할 수 있어. 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그거지. 근데 거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틀렸죠. 거품이 발생하겠죠. 발생한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꼭 카탈레이스도 꼭 활성화 에너지 낮춘다. 이거는 특징 1번, 얘는 특징 2번. 꼭.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13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그림은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친구는 이 남모양 적혈구, 이것이 겸형 적혈구, 겸형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경로를 보니까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에서 이 아미노산을 한 개 지정해주면서 이 코돈이지,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 1번, 이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 2번을 지정해주는 번역 과정을 할 거고, 이것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지, 폴리펩타이드가 어떤 변형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 건데, 자, 이 아미노산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다른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변형 과정이 당연히 다를 테고, 이 변형 과정에서 정상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안으로 적혈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 헤모글로빈은 당연히 정상 적혈구를 만들 테고,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 겸형, 이 난모양 적혈구를 만들게 되겠죠. 봅시다. 아미노산 1과 2를 지정하는 코돈은 다르다. 이게 코돈이에요. GAA. 아미노산 1은 GAA라는 코돈이 아미노산 1을 지정하고, 아미노산 2는 GUA라는 코돈이 지정을 하네. 다르지, 지금. GAA, GUA. 다르잖아. 그죠? 오케이. 맞고.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적혈구 기억보다 적혈구 니은이 크다. 이 니은은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 아미노산과 코돈, 이거의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해 볼게. 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약 20여 종이에요. 23인지 2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 20여 종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코돈, 생각을 해보세요. 코돈은 4가지 염기가 4가지 염기 3개가 한 쌍을 이루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경우의 수. 이 세 자리에 총 4가지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뭐 AAA도 가능하고 UUU도 가능하고 CCC, GGG도 가능해요. 그리고 UAU, AUA 이건 다른 거지. 그래서 4가지가 가능해. 4 곱하면 몇이야? 64죠? 맞나? 16. 64 맞죠? 총 64가지의 코돈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아미노산은 약 20여 종이야. 생각해보면 이 한 코돈이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맞아. 하지만 한 아미노산은 무조건 하나의 코돈이 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4개가 20개를 지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코돈은 중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돈이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아미노산이 다르다면 다른 코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억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전부호 표를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유전부호표야. 유전부호라는 것은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을 저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GAA 찾아볼까? 문제에서 나온 G가 어디 있냐? 첫 번째 염기가 GAA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1의 이름은 글루탐산일 거예요. 하지만 GUA는 아마 발린일 건데 GUA 여기 있네요. 발린이죠. 오케이. 아미노산 2는 발린이네.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색깔도 일부러 다르게 해주고 1, 2도 다르게 붙여줬어요. 다른 아미노산은 다른 코돈인 거예요. 이해가 가요? 코돈이 다르면 그러니까 코돈이 UUU, UUC 이건 다른 코돈이지. 하지만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어. 금방 전에 설명했듯이 얘는 64개나 되고 얘는 20개밖에 안 되니까 중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미노산이 다르다면 세린, 프롤린 이렇게 다르다면 세린을 지정하는 코돈들, 프롤린을 지정하는 코돈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오케이. 이 표를
일시정지해 놓고 볼 사람은 조금 보길 바래요. 5초 세고 지울게. 5 땡. 오케이. 자, 계속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적혈구 기억보다 적혈구 니은이 크다. 그럴까요? 겸용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하는 게 이 적혈구 니은이야. 돌연변이 적혈구. 겸용 적혈구 빈혈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혈을 유발시켜요. 빈혈이란 거는 뇌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어지럼증, 심하면 졸도 맞나? 기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니은이 기억보다 정상보다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이건 저기 엑스맨이지. 땡. DNA 염기 서열 이상이 생기면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코돈이 달라서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진 건 맞는데 이 코돈은 어디에서 온 거야? DNA에 있는 3연기 조합으로부터 전사가 된 거죠. 그죠? CTT이기 때문에 GAA가 올 수 있었던 거고 CAT이기 때문에 GUA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여기 T, A 이 한 끗 차이가 이런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튼 이렇게 DNA 염기 서열에 정상과 다르니까 이상이라 할 수 있지. CTT가 아니라 CAT 이런 다른 3연기 조합이 옴으로써 염기 서열이 달라짐으로써 이상이 생기면서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어요. 413번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저기 역학적 시스템부터 생명 파트까지 총 6장의 6단원이라 하자. 6단원의 문제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문제는 총 한 약 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체크를 하고 알고 있었던 부분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여러분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 또는 뭐 다 듣더라도 어떤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혹은 이렇게 많은 파트, 물리 파트, 중간에 지구과학 파트도 있고 생명과학 파트 우리가 효소를 배우면서는 화학 파트도 잠깐 나왔죠. 이렇게 모든 파트가 들어있는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물, 화, 생, 지 중에 자기가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디를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자, 그 답지를 요구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답지는 조만간 정리를 해가지고 판에 뿌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 여기까지 문제풀이였습니다. 다음 학기는 할는지 모르겠다. 많이 귀찮네. 안녕. 열심히 열공해요.